자, 월요일날 나오는 여론조사 리얼미터와 KSY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리얼미터 33.3, 딱 3분의 1이네요. 33.3. 그리고 부정평가는 63.4. 월 리얼미터가 지난주 내내 여론조사했던 결과가 이거고요. 여기서 볼 거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여기서 멈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더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는 국정 운영 못 하는데 우리 이제 숫자적 의미에서 20%대로 떨어뜨려야 된다고는 하지만 뭐 윤석열이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문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 중요한 건 부정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 잘못하네 하고 계속해서 그 부정평가에 합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지지율 안 빠졌네 하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3년 차 여름이다 하면은 저 지지율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겠지만 이미 이제 취임하고 2달 지났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하고 2달 지나서 이런 지지율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 보는 지지율이라 가지고 관료들이 보기에도 참 어이가 없을 거예요. 미중위의 업적이죠. 네. 자, 나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르게 지지율이 추락한, 그것도 업적으로 쓸 자들이잖아. 어떻게 기록은 기록이니까요. 지지율 신경 쓰지 않고 개판 쳤다. 뭐 이런 거.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20대 긍정평가가 23.6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대남들 근데 대부분 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지지층이 빠지는 게 문제죠. 다음에 대구 경북은 7% 하락해서 44.5. 걱정스럽다 진짜. 물론 이 지지율은 윤석열이 잘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만 저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 임기 내내 50% 못 넘을 것 같아요. 특히 TK에서 조사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했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 불안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TK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진영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같은 날 나온 KSY 여론조사는 윤석열 긍정 32.2, 부정 64.5. 이 숫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딱 2배네요. 놀랍습니다. 32.2, 64.5, 64.4면 딱 정확하게 2배인데 그보다 0.01%더 높아. 저게 이제 쩍 벌어졌다 그러죠. 이건 진짜 놀랍지 않아요? 윤석열 앉아있는 자세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제 왼쪽 다리가 점점 더 쩍벌되는 거죠. 이게 우주의 기운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니? 놀랍습니다.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요가 지지율이 요가 지지율 완전 작발. 뭔가 졸라맨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자, 이게 이제 하락세는 멈춘 듯하고 그리고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콘크리트 지지율이 얼마 정도 될지 대략 한 30%쯤 되는 느낌이고 그보다 2배 많은 60% 이상이 윤석열 못하고 있다 평가하면 그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윤석열 봐봐요. 쫄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바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뭐 다시 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를 신경 안 쓴다는 건 센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칭찬받고 싶지. 누가 윤석열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나서는데 그것 중에 이제 막 무슨 뭐 법과 원칙 이런 이야기 해봐야 지지율 안 올라간다는 거. 그건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긍정평가 하락이 멈췄지만 부정평가가 늘어난다는 게 이제부터 이제 키포인트인 거죠. 뭐 잘하면서 70%도 가겠어, 아주. 지금 채팅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기증 나오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는 26.4 나왔다. 저희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 메인 언론에서 다뤄주고 있질 않죠, 지금 여론조사. 아직 그 여론조사 꽃은 그 정식 등록, 그러니까 저기 그 선관위 등록이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아니, 심리적으로는 이미 20%잖아요. 그렇죠. 네. 뭐 외국 조사기관에서도 뭐 25%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보수 진보의 응답 차이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여론조사를 많이 받게 되면 당신은 진보입니까라고 물어서 진보면 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위로 전화를 했는데 진보들이
전화를 많이 받게 되면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이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더 전화 응답을 많이 받느냐도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20%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내가 전화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전화 오지는 않잖아요. 숫자가. 어차피 전화 여론조사 응답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그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68.1%가 부적절하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거나 부정평가가 올라가는 요소로 작동하는 거죠. 거의 70%잖아요. 자기네 건 뭐 그건 문제 없다 이야기하면서 뭐 9급, 7급 시키라고 그랬더니 9급 시켜 같은 소리를 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요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인의 자녀들을 채용한 것조차 그러니까 선택해서 채용 절차를 뭐 적법하게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그 대답을 한 변명을 한 그 행동까지 다 통틀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그 나머지 스태프들은 진짜 태도가 너무 희한해요.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조건 우기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니까 지인의 자녀를 채용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채용 절차는 적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올바른 대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지인의 그 자녀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으면 그 일단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과정은 적법하고 그 투명하고 그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가 모시는 죽은 스타일을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그 입에서 안 나오나 봐요. 그렇게. 너무 뻔뻔해. 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러면서 이런 지난주에 고민정 의원 논란이 한참 달궜었잖아요. 그게 뭔가 미세하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면 보통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으로부터 수혈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을 통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묘하게 그런 애들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그런 애들이 채용이 되는데 어떤 애는 그 정치자금 1,000만 원씩 후원하고 들어가고 어떤 애는 누구누구 아는 사람 들어가고 그거 유튜버 누나가 들어가고 이런 짓을 했던 그 과정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람이 영입 케이스로 들어가서 청와대 대변인 한 걸 갖고 다구리 놓고 있어 막.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고민정 의원이 뭐 최근 스탠스로 보면 친명이네 아니네 논란이 있더라 치더라도 우리 새끼가 밖에 나가서 맞는 거 보니까 되게 열받는 거야 그게. 그건 또 안 되죠. 어.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고민정과 김영철 개그맨 같이 비행기를 탄 거를 하면서 야 그러면 너네는 뭐 이렇게 사적 인연 안 태웠냐 1호기 안 태웠냐 막 그런데 그 비행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게 박민영 국회의원 대변인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던데 그 비행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공군 1호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공개적인 것과 비공개를 굉장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 가장 문제는 인사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행정관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걔 어디야 자생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할 때마다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캠프에서부터 같이 고생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실력이 검증이 돼서 같이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캠프에서 일했던 그 국민의힘 보좌진들 중에 들어간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정말 완전히 지금 다 빡쳐 있어요. 그만두고 간 사람들도 예. 있다면서. 그러니까 보좌관을. 윤석열 캠프에서 그 보좌진들이 파견 올 때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퇴직하고 오라고. 대부분 그 급여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선이 끝나면 다시 의원실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의원실 지역을 두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조건을 퇴직하고 오라는 걸로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가지고 네. 퇴직하고 갔대요. 근데 막상 그 대선 이기고 나니까 캠프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인수위에 들어가고 인수위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집무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다들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요,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 그건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불공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선동해서 정권 바꾼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태도가 뭐냐면 진짜 후지다는 게 얘들이 지지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너희 때는 안 했냐? 요거예요. 너희 때는 안 했냐? 요거예요. 한동훈하고 저기 박범계 의원하고 대정부 질문하는데 한동훈이 대놓고 거짓말 하더라고. 물론 박범계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차분차분하게 조지면 되거든요. 갑자기 업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버럭버럭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거짓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총장 패싱 안 했냐라고 한동훈 얘기를 하잖아요. 패싱 안 했다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이든 윤석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는 자기는 검찰총장 대리, 직무대리랑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총장하고 해야 된다는 게 그게 합법인 거다. 그러니까 모든 태도가 그런 거예요. 니들보다 나을 것이 아니라 니들은 안 했냐 하면서 더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애들이. 이런 태도로는 나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특유의 그 사람 빡치게 하는 말투가 그래, 있거든요. 나 미치겠더라 보는데.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차분한 척하는, 네. 그러니까 동요되지 않은 걸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았다는 걸 상대방한테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 특유의 말투 때문에 오늘 박범계 의원이 그러니까는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잠깐 자제심을 잃고 그게 말린 거야, 그게. 화를 낸 거 아닌가 맞아. 싶어요. 예. 한동훈 존나 깐족거려요, 보면 스타일이. 누나를 겁나 그리고 얘가 보면서. 또 보면은 장기가 먹었어. 음. 뭘 잘 못 알아들어갖고 하면 더 물어보잖아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겠습니다. 이래. 한대 막 때려.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태도로는 좋은 나라 만들기 어렵다고요. 니들은 안 했냐라고 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해요. 설사 얘네들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그럼 달라질 게 뭐 있냐고요. 지금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임은정 검사 피셜인데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수가 일단 지금 검찰총장급이면 한동훈보다 더 아래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검찰총장급들이 이게 한동훈보다 윗기수야. 근데 내가 바지가 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대변인까지 다 임명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겠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전부 다 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좀 있으면 한동훈이 검찰총장으로 가겠네. 겸업. 아니 겸업이 아니라 그건 불법이니까 법무부 장관 끝내놓고 검찰총장으로 갈 수도 있잖아. 아니 뭐 총알 뭐야 그 어디지 양재택에 거기 뭐 투잡도 다 열심히 하는데 겸업도 하는데 뭐 겸업하면 이번에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검찰이라는 조직 내에서 여성 검사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그 뭐지 카풀 해줬다고 좋은 자리로 보내주고 하는 그 낼름낼름 받아 먹잖아요. 바지가 치마가 된 것을 여권 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하겠죠 걔네들 만약에 하면은. 그것도 뭐 네.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보 뭐 요 정도 개선 이렇게. 자, 어찌 됐건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 채팅창도 마찬가지겠지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2022년입니다. 1980년대가 아니고. 근데 그런 짓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참 그 선거가 그냥 멀리 남았다는 게 좀 아깝이긴 한데 민주당에서도 선거가 멀리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야수님 같은 얘기 좀 세게 나가도 됩니다. 뭐 민심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차피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임기 끝날 때까지 50% 못 넘어가요. 이 상태로 가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쇼하고 있네? 이런 민심을 얻을 수밖에 없다. 정당 지지율이 지금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첫 번째 요거는 이제 KSOI 리얼미터군요. 민주당 44.6,
국민의힘 39.7.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한테는 완전히 독인 거죠. 불과 지난달에 지방선거 대승했잖아요. 근데 이런 지지율이 뒤집혔어요. 민주당이 다음 총선까지 이 지지율 가지고 계속 리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년 정도는 민주당 앞서야 되거든요. 여기 뒤집혔잖아 지금. KSY를 한번 볼까요? KSY는 민주당 41.9, 국민의힘 32.1.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이제 헤게모니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만 잘 뽑으면 돼요. 그렇죠. 저기서 이제 8월 달에 당대표 딱 뽑으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아, 그러면 뭐 당대표는 이미, 5대1.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니까 윤석열이 잘해버리면 대충 좀 화합적인 인사가 당대표에 돼요. 흐름이 그렇다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반대 메시지 내린 게 아니라 돕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 3분의 2야. 그럼 민주당이 그 민심을 받아가지고 독주, 폭정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힘이 가지려면 아주 막강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은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천운을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천운을 타고났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정리하고 수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예, 영웅을 한번 기다려 봐야죠. 시대가 그런 거지. 윤석열이 저렇게 못할 줄 우리는 알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 심리적으로 이재명이 심리적 대통령 상태에 지금 올라섰다고 나는 생각.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그 엄청난 그 성과들을 그냥 꿀 빠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엄청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아해야 될지 이렇게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단기간에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안 좋아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유지는 할 줄 알았지. 꿀 유지요? 빨면. 유지예요. 유지. 유지는 멤버십 하는 거죠. 아 지금 새날에 저 멤버십 하시는 분들 유지해 주세요. 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여론조사 더 이상 기대는 하지 맙시다. 내가 봤을 땐 부정평가 지지율이 그러니까 가운데 잘 모르겠다가 사라지는 상태잖아요. 그 부정평가가 지난주 갤럽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7%가 올랐어요. 갤럽 최초로 60%가 넘었던.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67 넘어가고 68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윤석열 지지율 나라 파먹어도 지지하는 사람 빼고 윤석열 부정평가가 70이 넘냐 안 넘냐를 지켜보시는 게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신나서 받읍시다. 네. 길거리 지나가다 한번 물어보세요. 윤석열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도 답하지 않고요. 기계가 전화했을 때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윤석열한테 스스로 본인이 부담이라는 걸 못 느끼나 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30%대 초중반으로 지지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슈를 내놔도 다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정무 감각이 없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인 거죠. 처음에 초반에 국민들한테 이 나라 바꿔줄게요. 다수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 지지율이 한 70%쯤 나왔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건 문재인 대통령 때 안 했어? 문재인 때보다 내가 나. 그리고 뭐 이재명 수사에 문재인 수사에 요 느낌으로 가니까 일단 민주당 지지층들 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질 수가 없다고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게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선거를 통해서 낙선을 한 번 이상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 앞에 겸손해지는 그 자세, 그게 진심이든 연기든 어쨌든지 간에 시민 앞에 겸손할 때 진짜 권력이 나온다는 것에 이 그 과정에 대해서 몸으로 경험을 한번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한 번도 누구 앞에 겸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수하는 동안 집에서 다 돈 대줬지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검사돼 가지고 항상 그 특수부 라인 타고 올라가면서 형님이라고 대접만 받았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검찰총장 끝나고 바로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겸손하거나 어떤 죄송한 표현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상황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자, 뭐 지지율 이야기는 이제 끝없이 나오는데 윤석열은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자멸하는 길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사실 인식은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따 2부에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 이야기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인식했는데 답이 그거야.